제가 디지털 임플란트가 굳이 필요 없는 경우, 아니면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는 뭐 여러 가지 수술의 과정에서 필요한 디지털 임플란트도 있고, 아니면 보철 과정에서 필요한 디지털 임플란트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보철 과정은 아닐 거예요. 그냥 수술할 때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면 더 좋고 편하고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디지털 임플란트는 일단 최고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확함입니다. 정확함. 저희가 이제 입안에서 수술을 실제로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모형에서 이렇게 각도를 잡고 이렇게 하면 되게 하기 쉬워요. 근데 실제로 환자분은 누워 있잖아요, 그죠? 뒤로 누워 있는데 윗니를 수술한다고 생각하면 제 자세가 거의 이래요. 예,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죠. 사람이 몸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시선의 오차도 생기고 그 부분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죠. 중간에 물론 확인을 여러 번 하면서 수술을 하지만 아무래도 시야가 좋은 곳보다는 시야를 안 좋은 곳을 수술할 때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먼저 촬영해놨던 CT 자료와 영상 자료를 통해서 가장 좋은 곳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컴퓨터 상에서 모의로 시술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시술한 자료를 환자분의 입안으로 옮기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시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 맹장 수술을 하잖아요. 맹장 수술 예전에는 배를 조금 째서 수술을 했고, 요새는 내시경으로,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를 저도 이제 가족분이 그렇게 수술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내시경과 직접 개복 수술을 하는 것의 차이는 아무래도 이제 여는 양이 다르고 수술하는 양이 다르고,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출혈이나 아니면 그 수술 이후에 통증, 낫는 시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열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금 열었으면 낫는 시간도 빠르고 회복도 빠르고, 그 수술 후에 따로 부작용도 적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차이는 이 디지털 임플란트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열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회복도 빠르고 합병증도 더 적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디지털 임플란트는 다 굉장히 좋은 장점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디지털 임플란트가 굳이 필요 없는 경우, 아니면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단점은 CT를 찍어야 한다는 거죠. CT를 찍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수술 기구 제작을 해야겠죠. 저희가 이제 수술 가이드라고 부르는데 그걸 제작을 해야 돼요. CT도 비용이 들고 가이드 제작도 비용이 들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아주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면 CT를 다 찍지는 않습니다. 기본 엑스레이는 이제 파노라마라고 해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오는 엑스레이 있는데, 그거 정도만 가지고도 이제 수술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골폭은 환자분 입안에서 직접 촉진이나 이제 수술을 할 때 잇몸을 열어서 보면 보이니까 그걸 통해서 수술을 하셔도 별 위험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경우에 굳이 CT를 찍진 않아요. 근데 이제 CT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엑스레이보다는 방사선 노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CT 찍고 내비게이션 그 가이드, 수술 가이드를 만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좀 소요가 되시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복 수술과 이제 그 복강경 수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반대로 외과 선생님들은 언제나 다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실 수 있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뭐냐면 안에 생각보다 이제 맹장염의 진행 정도가 진행이 많이 돼서 염증이 좀 많이 퍼졌다라면 그만큼 제거해야 될 부분이 많겠죠, 수술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많이 열고 깨끗하게 해서 다 제거, 문제되는 부분을 치료를 하는 게 더 정석적이라고 들었어요. 치과의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열어서 좋은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안에 뭐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기존의 염증도 좀 남아있는 것 같고 뼈도 좀 많이 이식을 해야 되고 해서 잇몸을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열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을 많이 열어야 하는 경우라면 이제 어차피 잇몸을 많이 열어야 하는데 환자분이 기대하는 뭐 수술 후의 통증과 뭐
부종도 적고 빨리 낫길 바라는 부분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죠. 그런 경우라면 이제 굳이 이렇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는 통상적인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내비게이션을 권해드리는 경우는 이제 좀 이런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기존 치아가 많이 남지 않은 분들은 저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저희도 기존 치아들이 있으면 치아 옆에 치아들이 있고 사이 치아들 위치를 확인하기가 좋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그 위치에다 수술을 하면서 수술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보다 더 잘 심는다 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잘 심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아들이 너무 조금, 개수가 조금 남아있고 혹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이제 어디에 심어야 할지 좀 난감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분명 디지털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적용하는 게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 그 잇몸 상태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제 조금 더 그 정밀한 얘기로 들어가면 환자분 잇몸 중에는 저희가 절개할 수 있는 잇몸이 있고요. 절개라는 건 이렇게 열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제할 수 있는 잇몸이 있어요. 뭐냐면 절제라는 건 이렇게 잘라서 없어지는 부분이죠. 보통 이 내비게이션 디지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멍을 판다 그래요. 잇몸을 조금 동그랗게 잘라내고 그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고 거기다 잇몸 나사를 딱 주기 때문에 꼬매지도 않고 출혈도 좀 적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이 저희가 잘라낼 수 있는 잇몸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치한 지 좀 오래되고 염증이 심했던 분들은 주변에서 잇몸이 오그라붙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잘라낼 만큼 여유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라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잇몸을 옮겨주고 하시는 게 나중에 임플란트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데 좀 중요한 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잇몸에 여유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